2022년 주식시장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까요? 중앙은행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갈 거라고는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7% 정도 되니까 조사에서 7%면은 실제로는 이제 체감으로는 굉장히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화폐를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 돈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 양적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저금리를 계속하면서 이제 주가를 부양했는데 네. 돈을 풀어서 주가를 부양하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게 더 해로운지 아니면은 주가가 떨어져서 경기가 떨어지는 게 해로운지에 대한 아주 이제 뭔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굉장히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물가 지수가 7%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할 것 같다.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한다는 거겠죠. 결국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는 이제 화폐량에 대한 그 속도를 약간 조절을 하고 줄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줄이면 큰일 나죠. 지금만 해도 어제 시장만 해도 사실은 미국 시장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요즘에 보면은 미국 시장 굉장히 많이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부러워도 하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좋긴 좋은데 굉장히 불안할 거예요. 이래도 되나? 약간 그게 부양되는 그게 이제 스스로 이제 다들 왜냐하면 주가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제가 봤을 때 주식이 올라가는 만큼 미국 안에서도 부동산이 폭등하기 시작할 거고 물가도 이제 엄청나게 상승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풀어도 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를 어느 정도 결국은 이제 왜냐면 작년에 7%인데 그거를 조금만 이제 조절을 잘못해버리면 올해 만약 10%가 되면은 진짜 와, 생각만 해도 너무 높은데요, 이거. 예, 그거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아무래도 돈 양이라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를 조금 더 이제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올리지는 않아도 계속 이제 중앙은행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주가로 봤을 때는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이 최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주식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냐면요. 주식은 사실은 항상 좋죠. 왜냐하면, 항상 좋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좋은 기업들은 결국은 뭐냐면 이제 주식이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적 완화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면 한마디로 화폐량이 줄어들면은 이제 사람들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주식이 성장주라고 화랑장이라고 하죠. 화랑장일 때는 어떤 기대를 하냐면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 확신이 생기는 거죠? 확신이 요렇게 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네라고 하는데 금리가 올라간다라든지 그다음에 유동성이 축소하겠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점점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당분간은 쉽지 않겠다. 약간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주식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주식이 비싼 걸 원래 알고 있었는데 약간 빠지는 느낌이고 대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금리 상승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버티냐면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 금융주 예를 들어 은행이라든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그동안 약간 소외됐던 왜냐면 저성장이잖아요. 은행이 무슨 성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외면했지만 기본에 이제 수익이 나는 주식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주 위주보다는 약간 실적 위주의 주식들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현대차나 뭐 LG전자라든지 뭐 이렇게 실적이 나는데 약간 외면된 주식은 오르진 않지만 우량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진 그러니까 이게 그때 약간 분위기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늘 주식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제 투자를 늘 이제 실전으로 하면서 느끼는 게 진짜 시장이다. 우리가 왜 시장에 가면 그때마다 유행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어떤 날 겨울에 지금 가면 뭐 호떡이 굉장히 여름에는 저희가 호떡하고 잘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되면 자꾸
붕어빵은 어디서 팔고 있지? 군고구마 파는 거 찾고 막 이러잖아요. 어디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품목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개인들 투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뭔가 남들보다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서는 분석보다는 약간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런 약간 우리가 여름에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 눈치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는 거. 네. 여름인데 막 군고구마 막 팔고 이러면 너무 더운데 이게 약간 그런 나는 느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팔리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네. 슈퍼개미 이종님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삼성전자 주식은 사 모아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혹시 어떤 점들 때문에 삼성전자 사 모아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전광판을 제가 HTS에 시가총액 200개, 상위 200개를 늘 살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항상 그거를 항상 보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재밌어요. 왜냐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매일 바뀌지 않잖아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왜냐면 전체 주식 수 곱하기 현재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순위가 막 변동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뭔가 이제 경주하는 느낌인데. 시가총액 200이면 그래도 우량할 텐데, 네. 그래도 순서가 자주 바뀌나요? 엄청 많이 바뀌죠. 예,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쭉 떨어지고, 셀트리온이 쭉 떨어지고, 뭐 이제 또 다른 주식들이 이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계속 엄청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를 사모아가는 관점이 지금 우리가 과거에 또 말씀드리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주식이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뭐냐면은 바이오가 크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게 기대심이 큰 거지, 당장의 큰 돈은, 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이제 3, 4년 뒤는 잘 벌겠죠. 근데 당장을 봤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실적 위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뭐 현대차와 포스코와 그리고 LG전자, 뭐 LG이노텍 이 정도가 좀 수익이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금융주는 원래 이제 좀 저성장주기 때문에 금융주라고 봤을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실적 위주의 좀 안정감이 있는 주식이 뭘까? 개인들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사모아갈 수 있는 주식. 그런 관점에서는 좀 삼성전자가 좀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통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그런 식으로 관점으로 하면 작은 주식도 얼마든지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시가총액 때 영업이익률 10% 넘는 거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전으로 주식을 투자를 해보면 내가 손실이 날 것 같지만, 손실이 날 때 힘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 주식은 안 오르는데 다른 주식만 올라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냐면, 다른 주식은 안 빠지는데 내 주식만 빠지면은 진짜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게 어떤 느낌이에요? 삼성전자를 투자하면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도 일단은 시가총액 한 500조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50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전체적인 시가총액이 한 2,200조, 2,300조, 2,200조 아마 더 떨어진 것 같아요. 2,200조에서 삼성전자 하나가 거의 500조 수준이니까 그게 반도체 업종을 치면 꽤 많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따라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지수가 움직이겠네요. 떨어지는 진짜. 거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삼성전자가 떨어질 때 덜 속상해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니까. 모아갈 때, 사모아갈 때, 그게 개인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어떤 그 법인, 그래도 시가총액 5천억만 돼도 굉장히 좀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큰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1조 미만의 회사는 뉴스로 잘 안 나오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뉴스에서 와 올랐다 뭐만 해도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지수가 떨어져도 삼성전자를 사모으시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덜한 거죠. 그게 이제 좀 약간 뭐랄까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제 정보가 부족하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주식을 모아가는 포지션이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마음이 굉장히 편한 거죠. 삼성전자는 좀 사모아 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주식은 이게 흔들릴 때 너무 떨어지면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나? 근데 삼성전자는 좀 그런 마음이 덜 들어. 왜냐면 검색만 해보면 나오니까. 뉴스에서 다 알아서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삼성전자 주식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좋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 시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이 우리가 어떤 관점이냐면 제가 금융에 대해서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의 달러도 완전하지 않고 금도 완전하지 않고 비트코인은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우리의 원화도 안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만약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높아서 뭔가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좀 높다 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좀 조심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0%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에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떨어질 때 배당이 일단 증가할 거고 근데 또 결정적인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게 그냥 그 금액을 이제 단순하게 1억 정도가 있다. 1억 정도가 있는데 내가 삼성전자를 안 사고 현금을 사야지, 현금을 들고 있어야지 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실제로 떨어져 버리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죠. 환율이 급등하겠죠. 네. 그럼 이 돈도 결국은 작아지는 거죠. 네, 줄어들게 되네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결국은 원화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 기업의 어떤 화폐 가치는 결국은 포함된 국가의 어떤 생산성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많이 질문을 받고 카카오가 최근에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하락하기 전에도 사실은 카카오를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때마다 제가 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요.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적인 관점으로 보고 위험 관리는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많이는 사지 말고 적절하게 사시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카카오를 왜 이제 위험을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면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마 하락을 해서 시가총액이 40조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시가총액이 40조인데 아마 영업이익이 아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 6천억 정도. 그러면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도 시가총액이 40억이면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이 1% 조금 넘어가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카카오가 한 50조였다. 50조였으면은 만약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이제 5천억 나니까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포스코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이 만약에 한 450조 정도 되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0조 정도 예상이 되니까 거의 그럼 450조에 50조면은 한 10% 좀 넘어가는 수준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플랫폼이라는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뭐 작년에 5천억 벌어도 올해 1조도 벌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성장주로 보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데 이상은 이제 앞으로 엄청 잘 될 거다. 엄청 잘 될 거. 왜냐면 카카오 좋은 회사니까, 그죠? 엄청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이제 외부의 압력에 부딪힌 거죠. 금리 인상이라든지, 유동성 축소가 되면은, 눈치 작전이라, 아까 또 눈치라고 하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카카오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못 오르겠는데? 못 오르겠는데? 오르는 게 더, 눈치 보고 오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못 오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익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주식이 떨어지는 원리가 주식이 막 팔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 오르겠는데? 라고 익절하시면서 또 그 현금을 가지시는 분들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못 팔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수를 과거에는 카카오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시다가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천천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약간 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강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비싼 가격이라도 더 비싸게 팔면 되지. 근데 그때 비싼 가격이라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비싼 가격이라는 게 보통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대출이자가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금리가 올리기 전에는 한 3, 4% 정도였는데 보통 이제 그런 기준점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이 과연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쯤 수익이 날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비교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지금 10%가 좀 아.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기존에 약간 오래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어가는데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그린에너지 이런 주식은 이제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왜냐하면 성장도에 대한 말씀이 절대적으로 이거는 뭐 이제 성장주다. 이거는 뭐 안정주다 이렇게 보다는 그냥 이게 그때그때 시장 눈치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카카오도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 이렇게 해서 조금 상장을 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거는 사실 충격이었죠. 아. 저는 사실은 요즘에 너무 속이 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사실은 카카오 주식을 꽤 많이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카카오도 그렇고 LG화학도 아, 오래 네.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3, 4년 전부터 카카오와 이제 LG화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LG화학을 요즘에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LG화학을 그냥 계속 들고 가려고 했는데 왜냐면 LG화학을 3, 4년 전에 투자한 이유가 석유화학 회사 중에서 2차 전지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더라고요. 근데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LG화학이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 남들보다 더 뭔가 공격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이거다 미래에 대한 투자 그런 관점이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네. LG화학이 더 올라갔겠죠. 아, 그리고 카카오도 만약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상장하지 않으면 그게 결국은 카카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매출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제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는 과거부터 LG화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LG화학이 올라왔는데 이제 이걸 분할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배터리에 투자를 한 건데 네. 석유화학에 투자한 게 아니라 석유화학 플러스 배터리에 투자한 건데 이걸 배터리를 분리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고 제가 다시 배터리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00대 1로 공모주를 청약을 받으셔야겠네요. 2000대 1로 다시 공모를 봐야 되는 이 불합리함에 대해서 그냥 소액주주의 뭔가 야범이라고 예, 그런 관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받으셨나요? 저는 너무 좀 이번에 섭섭해서 공모를 받지. 왜냐면은 뭐 워낙에 또 이제 다들 이제 관심도 많고 엄청 이렇게 해서 많으시더라고요. 예, 경쟁률도 많이 좀 하고 좀 이제 섭섭한 것도 있고 해서 섭섭하게 네, 섭섭하게 됐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이번에 예. 청약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 그분들은 이제 상장이 되고 나면 무조건 떡상을 한번 할 거다, 떡상을 2번 할 거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이제 네. 주식 시장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픈빨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장에 오픈을 네. 하면은 그 사은품도 주고 막 여기 오면 뭐 이렇게 많이 줍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또 가수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경쟁률이 2000대가 넘어간다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미 약간 사실은 그게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뭐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고요. 최근에 사실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 중에서 새로 상장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이 사실은 그 상장한 가격보다는 조금 다 떨어져 있는 관점이니까 사실은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예, 무조건 올라간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예. 그럼 상장되고 나서 이제 조금 내려갔을 때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것도 이제 좀 중요한 게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 네. 분할을 했을 때 과연 실적 대비해서 지금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청약을 해서 이제 공모를 할 때 시가총액이 거의 100조를 시작한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100조요? 시가총액.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바로 밑에 SK하이닉스도 약간 이제 올라설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그 흐름은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가격을 정하겠지만 어떤 이제 기본적인 거, 기초 자산이라고 하죠. 매출과 어떤 영업이익에 대한 어떤 우리가 비중은 충분히 좀 생각은 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 그 비중이 중요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나 현대차하고 포스코가 성장주에 비해서 결정적으로 틀린 점이 뭐냐면 배당을 줘요. 몇 프로 정도 주나요? 그래도 최소한 1.5% 이상? 그러니까 네. 2% 정도라도. 그러니까 배당을 준다는 게 뭐냐면
주식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당률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7만 원일 때와 6만 원일 때, 5만 원일 때 배당을 원래 이때는 1%, 그러니까 2%였는데 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배당률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제 아무래도 하락을 할 때 훨씬 더 뭔가 안정감이 있죠. 아, 배당 받고 버티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은 있는 거죠. 아, 그게 이제 영업이익 때 시가총액을 따져서 한 10% 정도면 그래도 좀 우량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1조짜리 회사다. 네. 시가총액이 1조짜리 회사인데 영업이익을 만약에 1,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떨어질 때 주주들이 항의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자사주를 매입해라. 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좀 늘려주세요. 그럼 왜냐면 10%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럴까요? 그럼 한 3% 이렇게 하면 주식이 이제 실제로 최근에 그런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식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실적이 좋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카드가 많죠. 왜냐면 작년에 영업이익 50조가 났기 때문에 예를 뭐 배당을 또 특별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주식이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은 뭐 또 좋은 회사를 인수해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인수한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퍼포먼스 그리고 뭐냐면은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실적이 뭐 그런 인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공격적인 상황이고 그런 게 이제 주가를 올라가게 할 기대를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배당을 아니면 이제 미래는 없지만 나는 당장 현금을 주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배당도 매력이네요. 예, 그럼요. 이게 성장 이제 화랑장일 때는 어떤 느낌이야? 배당 3, 4% 안 받아도 성장할 때는 예, 그냥 성장할 때는 저런 배당주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막상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 약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따뜻한 국물이라도 약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냥 굉장히 평범한 그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좀 굉장히 이제 20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좀 이제 굉장히 의외인 분들이 많으시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20살부터 우리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이제 아버지가 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원래 현대차 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보험금이라든지 뭐 또 회사 퇴직금이라든지 또 대기업이니까 좀 이제 충분히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목돈이 생겼었는데 그 코스닥이 이제 화랑장이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원래 주식을 좀 하셨을까요? 주식을 거의 안 하셨지. 근데 이제 왜냐면 이제 주위에서 이제 주식이 하면 돈이 된다. 이제 왜냐면 이제 화랑장에서는 누구든지 그 유혹을 그렇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주식 투자하셨는데 역시나 이제 화랑장에 투자를 하면 왜냐면 이제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했지만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 굉장히 좋은 나름의 주식이 대장주였거든요. 하나로통신을 투자를 하셨는데 통신주 대장. 예, 그게 이제 뭐 정확하게 거의 18,000원 좀 안 되게 매수하셨는데 그게 뭐 2,000원, 3,000원까지 쭉 이제 떨어져서 예, 그런 거를 이제 겪으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이제 어머니의 그런 좀 이제 고생하시는 거를 좀 제가 덜어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주식에 좀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저는 그게 주식시장이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세계 증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너무 매력을 느낀 거예요. 이 작은 모니터 안에 이 전 세계 모든 돈이 연결이 돼 있구나. 약간, 그래서 글로벌이, 그때 글로벌이라는 그걸 보면서 20살 때 확 느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확 빠져든 거죠, 제가. 예, 그런 느낌. 그래서 20살 때부터 하고, 그럼 전업투자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거의 처음부터, 20살 때부터, 예. 취업을 전혀 안 하시고? 예. 아니, 왜냐면 그때는 제가 시작할 때 2002년부터, 제가 딱 시작할 때가 2002년이었었는데요, 20살 때. 2002년부터 2007년 때까지가 엄청난 화랑장이었어요. 차화정이 거의 폭발할 때였었거든요. 상하이가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갑자기 막 건물이 막 올라가고 이럴 때여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때 사실 취업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수익 내는 그 수준이 이미 그 연봉의 몇 배를 이미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제가 뭔가 투자를 잘한 게 아니라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대모비스가 거의 6,000원부터 거의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6,000원에 예, 20만 원? 예, 맞습니다. 그런 완전히 화랑장.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도 완전히 뭐 10,000원에서 40만 원, 50만 원까지 폭등하고. 그게 2007년에 서브프라임 떠지면서 이제 다시 그대로 다 하락을 했는데, 예. 그때는 엄청난 화랑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좀 주식에 조금 더 그때 열심히 하고 공부를 예, 나름 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금액을 말씀 주시긴 어렵지만 그래도 사회 초년생들보단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왜 그러냐면 거죠? 제가 이제 목돈을 제가 이렇게 모아서 한 게 아니라 이제 네. 아버지의 어떤 유산, 그 보험금이나 퇴직금이나 그때 현금이 이제 꽤 들어왔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 좀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조금 이제 여유가 있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때 굉장히 또 운이 좋았던 게 아버지의 자금으로 유산과 같은 그 자금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뭐랄까 수익을 높게 내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좀 큰 주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큰 주식들이 이제 쫙 이제 올라가다 큰 주식도 보니까 그 정도로 올랐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포스코도 엄청나게 올라갈 때였고 약간 그럴 때였었거든요. 제 방송을 보면서 어떤 분이 되게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돈이 잘 모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요즘 생활이 팍팍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이제 잘 모아지는 거 않는 느낌이었었는데 저금을 하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그분이 이제 포지션을 변경하셨냐면 삼성전자를 사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금이나 어떤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삼성전자 주식을 사모으는 관점이 어떤 거냐면 현금과 삼성전자는 느낌이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현금은 머무를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000만 원이라고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라고 치면은 지금 한 150주 정도 되나요? 근데 내가 월급을 탈 때마다 삼성전자를 계속 10주씩 이렇게 막 모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만 꼭 사모으는 게 아니라 또 좋은 주식 있으면 그것도 조금씩 이렇게 사모으면은 굉장히 뭐랄까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왜냐면은 미래가 발전을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는 그래도 반도체와 스마트폰과 플랫폼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면 그 산업이 중심이 있을 텐데 어차피 삼성전자나 플랫폼이 힘들어지면은 뭘 해도 안 되는 거 그때는 경기가 어차피 얼어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일반 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해요. 월급을 버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주식 투자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를 할 때 3,000만 원에서 2억까지 올라가는 게 생각보다 순식간에 올라가요. 3,000만 원에서 2억까지요? 예, 진짜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똑같은 비율로 3억에서 20억까지는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건 이제 약간 정말 투자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근데 3,000만 원에서 2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생활적 관점으로도 금방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000만 원이 있다. 처음에 이제 거치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월급 받고 이렇게 하면은 저금을 하잖아요. 보통 뭐 여유가 있으면 100만 원, 뭐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150만 원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만약에 뭐 한 50%를 삼성전자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한 20%는 뭐, 또 현대차라든지 뭐 실적 좋은 주식들, 나머지 30%는 뭐 플랫폼이라든지 성장주, 뭐 네. 2차 전지 같은 주식에 적절히 배분해서 딱 이제 배분을 한 다음에 내가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100만 원씩 꾸준히, 그러니까 주식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막 주식이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사버리는 거예요, 밑에서. 그럼 어떤 느낌이냐면 원금이 3,000만 원인데 1년이 지나면 그러면 100만 원씩 저금을 한다고 하면은 1년이 지나면 4,20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장이 조금만 좋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4,200보다 더 크게 되어 있겠죠. 순식간에 5,000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1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또 100만 원씩 계속 이렇게 모으면, 그게 또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만약에 5,00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흥미가 생기겠네요. 흥미가 생기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 다른 거 쓸 돈을 안 쓰고 주식을 더 사 모아버리세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예를 들면 왜 우리가 남자로 이제 굳이 이제 비유를 하면 뭔가 좋은 차라든지 뭐 이제 좋은 시계, 라든 뭐 예를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이제 좀 좋잖아 이렇게 하는데. 혼나죠. 근데 이게 주식도 생각보다 이제 모아가는 관점에서는 이게 내 계좌에 이제 탁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200주, 300주, 400,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 삼성전자 1000주가 되면은 생각보다 마음이 굉장히 든든해요. 느낌이 좀, 한 주, 두 주 하다가 1000주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느낌이 아예 다른데요? 1000주 정도면은 이제 배당금 자체도 이제 100만 원 이상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굉장히 쏠쏠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배당이 100만 원 이상 들어오면 이제 뭔가 꽁돈이 생긴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재투자도 해도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목표가 내가 삼성전자가 뭐 1000주를 모으는 게 목표다. 이러면은 진짜 모든 소비를 줄이면서 어떻게 해버리냐면, 막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으면 한 주 사고, 모으면 한 주 사고. 커피 마실 돈으로, 비싼 밥 먹을 돈으로, 막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옆에서 조금만 코치를 해주면 한 3천만 원이 2억까지 올라가는데 3, 4년 만에. 그게 이제 주식의 수익률이 막 올라간 것보다는 악착같이 모아버리고. 여기서 3천만 원이 전부, 이게 원금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서 이제 월급 받아서 모으고 내가 아껴 써서 모으고 하는 돈까지 플러스 되면서. 근데 그게 강력한 게 이제 만약에 화랑장이다. 화랑장이면 그게 엄청나. 결국은 왜냐,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훨씬 더 뭔가 좀 뭐랄까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왜냐면 보세요, 주식 예를 들어 보세요. 주식이 내가 열심히 막 3천만 원부터 해서 악착같이 모아서 1억 2억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의 느낌도 어떻게 되냐면 늘 긍정적이에요. 왜냐면은 미래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되면 내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뭐가 다르네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가 엄청 긍정적으로 변하고. 그럼요. 이 회사 잘 될 거다. 근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네요. 진짜 기업을 잘 보고 있어야겠네요. 실수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우리가 뭐 특별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주식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삼성전자는 휴대폰도 만드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다. 아니면은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기업인데 성장성은 있는데 조금 시가총액이 좀 비싸긴 하고, 현대차랑 기아차도 실적이 좋긴 한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글로벌 경쟁이 좀 치열하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경쟁자라고 해봐야 TSMC, 삼성전자, 뭐 인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동차는 도요타, 뭐 독일 3사부터 해서 미국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테슬라까지도. 테슬라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죠. 많으니까. 그래서 실적은 좋은데 경쟁이 좀 치열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충분히 이거는 뭐 공부를 뭐 잠깐만 해도 뭐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작은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알만한 주식으로, 그러니까 이 주식이 떨어지면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다들 엄청 전부 다 카카오 막 하면서 지금 뿔나있죠 지금. 완전 뿔나있죠. 카카오 약간 LG화학 약간 이렇게 하는 거 덜 좀 와가는. 내가 안 나서도 되겠구나. 네, 그냥 그런 게 제일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는 게 개인들이 사모아 가기 좋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1000주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 좀 관점이 달라지. 좀 이제 좀 진취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페이스 X에 막 이제 스타링크라든지 저런 잘하고 있고 약간 이게 뭔가 이게 동참 미래의 어떤 발전에 동참해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주주가 되는 거니까. 젊은 우리 세대에게. 그리고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이걸 저금을 하면은 뭐랄까, 너무 뭔가 내가 소비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내가 어떤 소비되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진취적인 기업에 투자를 하면 내가 이 사회에 같이 동참을 해서 나아가고 있다. 나의 일원으로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런 게 굉장히 큰 관점인 것 같아요.